나는 그날 밤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전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내 이름은 민준, 32. 평소엔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남동생을 보러 내려갔다. 동생은 몇 달 전부터 전라도의 한 항구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로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어딘가 숨기는 느낌이 있었다. 형, 여기 그냥 오래 있지 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다. 바다는 잔잔했고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하다 못해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공기. 동생은 항구 근처의 작은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낡은 2층 건물, 간판도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야. 내가 물었을 때 동생은 대답 대신 잠깐 망설였다. 응, 잠깐만 있으니까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동생은 계속 주변을 살폈다. 누가 듣고 있는 것처럼 몇 번이나 말을 하다가 멈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말을 바꾸는 모습. 여기 밤에 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람 소리는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웃어넘겼다. 바닷가니까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겠지. 그런데 동생은 웃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2층 방을 쓰게 됐다. 동생은 1층. 왜 같이 앉아? 방 많잖아. 형은 위가 편할 거야.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그냥 올라갔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다만 창문이 문제였다. 바다 쪽이 아니라 뒤쪽 숲을 향하고 있었다. 나무들이 너무 가까워서 창문 바로 앞까지 가지가 닿아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이었다. 사각, 사각,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 그 다음엔 무언가 긁는 소리. 긁는 듯한, 긁히는 듯한 툭, 무언가 창문에 부딪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바로 저 바깥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커튼을 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민준아, 손이 멈췄다. 분명히 들렸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준아. 이번엔 더 가까웠다. 바로 창문 앞에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합리화를 시도했다. 동생인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동생은 1층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동생이 아니었다. 더 늙은, 더 마른 목소리.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덜컹,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민준아, 문 좀 열어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방문 쪽으로 갔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그때 쿵!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화가 난 것처럼. 왜 안 열어?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낮아졌고 더 가까워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계단 쪽으로 내려가면서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깼다. 툭, 툭, 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리듬이 있었다. 사람이 두드리는 것처럼. 1층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깨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고 있었다. 너 들었지? 내가 묻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창문 열었어? 미쳤냐? 누가 거기 있었어? 그 말을 하자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봤어? 안 봤어. 근데 목소리는 들었어. 내 이름 부르더라. 잠시 침묵.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거 형 이름 아니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뭐? 그거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그냥 따라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쪽을 바라봤다. 1층 창문 바깥은 어둠뿐이었다. 여기서 몇 명 없어졌어. 그 말이 공기를 바꿨다. 무슨 다들 밤에 누가 부른다고 했어. 아는 사람 목소리로. 가족이나 친구나. 근데 문 열어주면 동생은 말을 멈췄다.
나는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어주면? 동생은 나를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무도 없어.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쿵,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있던 방, 다시 두드리는 소리, 툭툭, 그리고 민준아, 이번엔 바로 계단 위에서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동생은 숨을 죽였다. 그 목소리는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사람처럼. 하지만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더 일정하게. 툭툭툭.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건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 내려오는 거였다. 그리고 그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계단 위에서 들려오던 그 발소리는 사람의 걸음과 너무 닮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이 없었다. 숨소리도 옷이 스치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소리뿐. 툭, 툭. 나는 숨을 참은 채 동생 옆에 서 있었다. 모간이 바짝 말라붙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 움직이지 마. 동생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발소리가 멈췄다. 계단 중간쯤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억지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왜 도망가? 그 목소리는 이제 분명히 집 안에서 울렸다. 벽을 타고 퍼지는 느낌. 방향이 특정되지 않았다. 위에서도 옆에서도 바로 뒤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 말이 맞다. 이건 흉내 내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똑같다는 거였다. 억양, 말투, 숨의 간격까지 마치 진짜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민준아, 형, 나야. 이번엔 동생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고개를 돌릴 뻔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동생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속지 마.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계단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된 발소리. 이번엔 더 빠르게 툭툭툭 계단을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안 돼. 동생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동시에 뒤쪽 문으로 달렸다. 부엌을 지나 뒤뜰로 이어지는 작은 문.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밖은 더 어두웠다. 달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뿐.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뒤에서 들렸다. 툭, 툭, 발소리. 분명히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뛰면서 물었다. 이거 밖으로 나와도 따라와?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빨리 달렸다. 한참을 뛰다가 우리는 겨우 바닷가 쪽으로 나왔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조금은 현실감을 되찾게 해줬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동생은 여전히 서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끝난 거야? 내가 묻자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다. 바닷바람이 너무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겨울 같았다. 그리고 냄새, 비린내가 아니었다. 썩은 냄새, 오래된 젖은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 나는 코를 막았다. 이 냄새 뭐야? 동생이 천천히 말했다. 올 때나. 뭐? 그거 가까이 오면 항상 저 냄새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이번엔 보였다. 멀리, 나무 사이. 어둠보다 더 어두운 형체. 사람 키 정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저거 보여? 내가 묻자 동생은 이미 보고 있었다. 응. 그 형체는 우리를 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시선이 느껴졌다. 확실하게. 그리고 형체가 움직였다. 한 걸음, 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또 한 걸음, 툭. 이제 확실했다. 그 발소리. 집 안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형, 천천히 뒤로 가. 동생이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모래가 발밑에서 무너졌다. 파도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속도는 일정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쫓아오는 거야. 내가 중얼거리자 동생이 말했다. 우리가 반응했으니까. 뭐? 이름 부를 때 들은 거 인정한 거 그때부터야. 그 말이 뒤늦게 이해됐다. 나는 이미 반응해버렸다. 그 순간 민준아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귀 바로 옆이었다. 여기잖아. 속삭이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눈 감아. 나는 이유도 모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얼굴 바로 앞을. 차갑고 젖은 느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썩은 냄새가 바로 코앞이었다. 너무 가까웠다. 너무.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뜨지 않았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다. 바람도 파도도 발소리도 완전히.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생도 형체도 아무것도. 야? 나는 돌아봤다. 내 뒤에 있었다. 얼굴이 참백했다. 갔어? 내가 묻자 동생을 끄덕였다. 지금은? 지금은? 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형, 여기 사람들 왜 다 조용한 줄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다. 다들 들었거든. 그 말이 끝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근데 대부분은 동생은 말을 멈췄다. 나는 끝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못 도망쳤어. 파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편하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파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바다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어긋난 리듬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이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형, 이제 들어가야 돼. 동생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쳤냐? 다시 거기 들어가자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높게 튀어나왔다. 숨이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동생은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건물들의 윤곽이 보였다. 불빛은 거의 없었다. 여기 밖이 더 위험해. 그 말은 단호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 방금까지 그거가 집 안에 있었고 우리를 쫓아나왔는데 밖이 더 위험하다고? 밖이 왜 더? 형. 동생이 내 말을 끊었다. 아까 가까이 왔을 때 몇 개였는지 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동생은 아주 낮게 말했다. 하나 아니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어둠을 바라봤다. 바다 쪽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나왔던 숲 쪽. 그곳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형, 가자. 동생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갔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짧았지만 체감은 훨씬 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꾸 돌아봐? 동생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아까 너 나 부르지 않았지? 동생은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아까 바닷가에서 귀 옆에서 너 목소리로. 형, 동생의 얼굴이 굳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툭 아주 작게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대신 발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옮겼다. 동생도 아무 말 없이 속도를 맞췄다. 툭! 또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숨을 죽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파도도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왜 또 도망가? 바로 뒤에서.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발밑에 젖은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 맨발처럼 보였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우리 뒤를 따라온 흔적.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형, 뛰어. 동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 긴박함은 분명했다.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빠르게. 숨이 끊어질 것처럼 폐가 찢어질 것처럼 달렸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동생이 나를 붙잡았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우리는 그대로 숙소까지 뛰어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멈췄다. 손을 문고리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래? 내가 묻자 동생은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나 먼저 들어갈게. 왜? 형은 5초 뒤에 들어와. 나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장난칠 때냐? 형, 동생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이 아까와 달랐다. 더 깊고 더 무거운 느낌. 혹시라도 내가 이상하면 들어오지 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1초, 2초, 2초, 3초, 4초, 5초. 나는 손을 들어 문을 열었다. 천천히. 문 안쪽은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야,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딸깍 문이 잠겼다. 내가 잠근 게 아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안쪽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때 형, 뒤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가운데 동생이 서 있었다. 불빛 하나 없이도 얼굴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너무 선명하게. 왜 불 안 켰어? 내가 묻자 동생은 웃었다. 아주 조금. 형이 켜. 그 말이 이상했다. 나는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내 귀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바로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이 없었다. 아니, 있어야 할 자리가 검게 비어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천천히 나를 향해 기울어졌다. 이제 알았지?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얼굴 바로 옆에서 내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 무언가는 숨을 쉬지 않았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다. 그저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압박만이 있었다. 이제 알았지? 그 말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반복됐다. 나는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공기만 맴돌았다. 눈앞에 동생. 아니, 동생처럼 보이는 무언가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미묘하게 고개가 기울어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관찰하는 느낌, 실험하는 느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둘이다. 내 옆에 있는 것.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것. 둘 다. 진짜가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정도.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듯. 내 옆에 있던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이 없는 자리. 검게 비어있는 그 공간이 내 귀 바로 옆까지 붙었다. 그리고 움직이면 안 돼. 속삭였다. 이번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겹쳐진 목소리.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한 번에. 나는 숨을 멈췄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 생각도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 쿵!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다. 그때 거실에 서 있던 동생이 입을 열었다. 형, 불 켜. 아주 평범한 말투였다.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는 분명히 그 입에서 나왔는데 입술은 그대로였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결심했다. 지금이다. 나는 그대로 몸을 비틀었다. 옆에 있던 그것을 밀치듯이 벗어나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내 팔을 잡았다. 살이 아닌 느낌, 젖은 청 같은. 안 돼.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 힘껏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 불이 켜졌다.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빛이 방 안을 채우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동생도 없고 그 얼굴 없는 것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한 번 터져 나왔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젖은 것처럼 식어 있었다. 그때 형? 진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부엌 쪽에서 동생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불빛 아래에서 보는 얼굴은 분명히 아까와 달랐다. 정상적인 얼굴. 숨쉬고 눈 깜빡이고 입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래? 형, 괜찮아? 동생이 다가오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거기 서. 동생이 멈췄다. 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해봐. 아까 밖에서 뭐라고 했어?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까 내가 눈 감았을 때. 형, 나도 눈 감고 있었어. 그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럽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아직도 떨렸다. 오늘 같이 자자. 내가 말하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1층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창문도 확인했다. 커튼을 쳤다. 불은 끄지 않았다. 밝은 상태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틱, 틱.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았다. 아니, 느려지는 게 아니라 끊기는 느낌. 틱, 틱. 나는 시계를 봤다. 초침이 멈췄다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동생이 말했다. 형.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동생은 창문을 보고 있었다. 저거 봐.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커튼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그림자. 창문 바로 바깥. 가만히 서 있는 형체.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형체들은 전부 사람 크기였다.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기울였다.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며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다. 형, 불 끄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때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툭, 그리고 툭, 툭, 툭.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 리듬이 있었다. 점점 빨라졌다. 툭, 툭, 툭.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눈도 떼지 못했다. 그 형체들 중 하나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 길게, 깊게. 끼이. 그 소리가 머릿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입. 그런데도 분명히 들렸다. 열어줘.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불빛이 깜빡인 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형광등이 짧게 숨을 고르듯 떨렸다. 그 사이의 찰나, 아주 짧은 어둠 속에서 나는 분명히 봤다. 창문 밖에 있던 형체들 중 하나가 바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는 걸. 너무 가까워서 커튼 너머로 윤곽이 그대로 비쳤다. 사람 얼굴 크기. 하지만 비어 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이 그저 검게 뚫린 형체. 형.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불이 안정적으로 켜졌을 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형체들은 여전히 있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이제는 창문 전체를 덮고 있었다. 툭, 툭, 툭.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리듬이 바뀌었다. 불규칙했다. 마치 여러 사람이 각자 두드리는 것처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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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 소리가 겹치면서 이상한 박자를 만들었다. 나는 귀가 멍해지는 걸 느꼈다. 그때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다. 형, 저거 숫자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 두드리는 거 패턴 있어. 나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다. 툭, 툭, 툭. 잠깐 멈췄다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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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다시 반복.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거 모르스 부호 같은데. 말을 꺼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었다. 의사소통이었다. 형, 절대 따라하지 마. 동생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툭툭툭툭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빨라졌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열어줘. 나야. 형. 엄마야. 괜찮아. 춥다.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안에서 들렸다. 머릿속에서. 민준아. 또 내 이름. 이번엔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엄마였다. 형. 동생이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귀를 막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문 좀 열어봐. 엄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이 실렸다. 울먹이는 목소리. 왜 안 열어줘? 엄마 추워. 숨이 흔들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비 오는 날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문 앞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완전히 똑같았다. 나는 손을 귀에서 떼었다. 형! 동생이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발이 스스로 움직였다.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툭 두드리는 소리와 내 발걸음이 겹쳤다. 동생이 나를 붙잡았다. 형! 정신 차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나는 커튼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올렸다. 커튼을 젖히려고 그 순간 동생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형 아니야. 나는 몸부림쳤다. 엄마야. 들리잖아. 아니라고. 동생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 순간 밖에서 모든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정적. 나는 멈췄다. 손도 몸도 그때 아주 조용하게 한 목소리만 들렸다. 속았다. 그건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낮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동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커튼이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였다. 바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커튼 끝이 조금씩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눈. 아니, 눈처럼 보이는 구멍. 여러 개, 서로 다른 높이에 겹쳐진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불 꺼! 나는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 불이 꺼졌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완전히.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동생의 손만 느껴졌다. 꽉 잡고 있는 손,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몇 초가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간 거야? 내가 속삭이자 동생이 말했다. 아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제 안 보이지? 이제 안 보이지? 그 속삭임은 바로 내 목덜미에 붙어 있었다. 숨이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차가웠다. 피부가 먼저 알아챘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동생의 손이 내 팔을 더 세게 쥐었다.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형. 아주 작게, 거의 입모양만으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 무언가가 확실하게 나를 인식할 것 같았다. 정적, 완전한 어둠, 눈을 떠도 감아도 같은 상태. 그런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이 익숙해지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방 안의 형태, 벽, 문, 가구, 그리고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더 짙은 어둠, 형체. 나는 숨을 삼켰다. 돌아보지 마.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냥 거리만 줄어들고 있었다. 왜? 안 돌아봐. 그 속삭임이 이번엔 귀 안쪽에서 울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가 울렸다. 쿵, 쿵 리듬에 맞춰 내 뒤의 형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봐도 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유혹하는 듯한 톤. 이제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다. 나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고개를 돌릴 뻔했다. 그때 동생이 내 팔을 세게 꼬집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보면 안 돼. 동생의 입모양.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뒤에 그것이 멈췄다. 마치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안 것처럼.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문 쪽에서 천천히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끽. 나는 눈을 떴다. 문은 분명히 잠가놨다. 그런데 손잡이가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덜컥. 한 번. 덜컥. 또 한 번. 누군가가 밖에서 여는 게 아니었다. 안쪽에서. 우리 말고 또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동생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냄새, 썩은 냄새.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또다. 그게 다시 들어온 거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그 틈 사이로 어둠이 흘러들어왔다. 그냥 어둠이 아니었다. 움직이는 어둠. 천천히 바닥을 타고 우리 쪽으로.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내 뒤에 있는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앞도 뒤도 막혔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말했다. 형, 나 믿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셋 세면 무조건 뛰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어디로? 동생이 입을 막았다. 말하지 말란 듯. 그리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그 순간 문틈에서 들어오던 어둠이 갑자기 빨라졌다. 둘. 내 뒤에 그것이 아주 가까이 붙었다. 머리카락이 스치는 느낌. 셋. 동시에 동생이 나를 밀쳤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뛰었다. 문 쪽이 아니라 역은 창문. 작은 창문. 나는 몸으로 창문을 밀어 열었다. 유리가 흔들려 쨍그랑 깨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울렸다. 나는 그대로 몸을 던졌다. 밖으로. 땅에 굴렀다. 어깨가 찍혔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나는 바로 일어났다. 뒤를 돌아봤다. 동생은 아직 안 나왔다. 야!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창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동생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런데 움직임이 이상했다. 경련처럼 툭툭툭 마치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형, 동생의 목소리. 나는 앞으로 한 발 나갔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가지마. 동생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겹쳐 있었다. 여러 개가. 나는 멈췄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금 들어가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보였다.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눈동자가 없었다.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동생의 입이 움직였다. 형, 그 한마디. 너무 익숙한 목소리. 나는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때 그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동생이 아닌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하나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창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검은 형체. 빠르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렸다. 뒤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툭툭툭툭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 나를 향해.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눈앞이 흐려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올랐다. 동생은 그 생각을 끝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동생의 목소리로 말했다.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그 목소리는 바로 내 오른쪽에서 들렸다. 나는 달리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귀 안에서 터질 것처럼 울렸다. 쿵, 쿵. 그 리듬에 맞춰 옆에서 달리는 그것의 발소리도 정확하게 맞춰졌다. 툭, 툭, 툭.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 아니다.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형, 이쪽이야. 기억 안 나? 숨이 흔들렸다. 기억. 그 단어가 이상하게 머릿속을 건드렸다. 나는 잠깐, 아주 잠깐 속도를 늦출 뻔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왔다. 또 다른 발소리들, 수십 개, 툭툭툭툭 뒤따라오는 것들. 나는 다시 속도를 올렸다. 앞도 옆도 뒤도 모두 막힌 느낌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어릴 때, 전라도 외할머니 집, 여름밤, 마루에 누워서 들었던 이야기. 밤에 누가 부르면 대답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냥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너무 현실이라는 입을 꽉 다물었다. 숨만 거칠게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계속 들렸다. 형, 왜 대답 안 해? 형, 나야. 여기야. 목소리가 점점 많아졌다. 하나가 아니여 둘, 셋, 넷. 겹쳐지기 시작했다. 모두 동생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앞을 봐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길이 낯설었다. 분명히 마을 쪽으로 뛰고 있었는데 주변은 다시 숲이었다. 나무들, 어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나는 멈췄다. 뭐야,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분명히 이 길은 아니었다. 그때 옆에 있던 그것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봤다. 그 얼굴을. 동생이었다. 분명히. 하지만 눈동자가 없었다. 하얗게. 그리고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다. 사람이 낼 수 없는 각도로. 왜 이제 봐. 그 목소리는 여러 개였다. 겹쳐진.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다리가 풀렸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손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진짜 동생이었다. 숨 헐떡이며 나를 끌어당겼다. 형!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진짜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동생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따라와. 나는 잠깐 망설였다. 뒤를 봤다. 아까 그 동생은 없었다. 사라졌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진짜 동생을 따라갔다. 우리는 다시 달렸다. 이번엔 방향이 분명했다. 동생은 길을 알고 있었.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리다가 작은 건물이 보였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여기. 동생이 말했다. 뭐야 여기. 들어가. 나는 질문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지만 아까보다 나았다. 벽이 있었다. 닫힌 공간. 동생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걸어 잠갔다. 쇠사슬 같은 소리. 철컥.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숨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동생도 바닥에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몇 초, 아니 몇 분.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그때 나는 물었다. 아까 왜 늦었어?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보고 있었다. 형.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나 한 번 잡혔어. 나는 숨을 멈췄다. 뭐? 방 안에서 형 밀고 나서 나 못 나왔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잠깐이었어. 동생이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보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걔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 안 죽여.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대신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남겨. 뭘? 껍데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형태만. 동생은 손을 떨며 말했다. 목소리, 기억, 습관, 다 복사해.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그래서 아까 그거.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아니야. 정적. 숨소리만 남았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다. 툭.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툭. 문 쪽. 아주 천천히. 툭. 두드리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동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나는 눈을 감았다. 또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